안녕하십니까? 우주와 역사, 그리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성취로 꼽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데이터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제임스 웹의 발견이 기존의 빅뱅 이론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으며 어쩌면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사실일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접해왔던 우주 탄생의 가장 유력한 이론, 빅뱅 이론은 정말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논란의 핵심으로 깊이 들어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소문이 진원지를 추적해보면 대부분 에릭 러너라는 한 물리학 연구원의 글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빅뱅 이론에 반대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캔자스 대학의 한 여성 천체물리학자의 말을 인용하며 마치 저명한 학자 역시 제임스 웹의 데이터 앞에서 기존의 우주론에 대해 깊은 회의감에 빠진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린 것으로 드러날까 봐 밤잠을 설친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인용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빅뱅 이론이 흔들린다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처럼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해당 천체물리학자는 러너가 자신의 말을 완전히 왜곡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녀가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던 것은 우주의 시작, 즉 빅뱅 이론 자체가 아니라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기존의 세부 이론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라는 거대한 집이 지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방들이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생각에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죠. 러너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맥락을 무시하고 발언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건국 신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대의 왕조 교체 과정에 대한 새로운 학설이 나왔을 때 이를 두고 한국사 전체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는 정반대로 제임스 웹은 사실 빅뱅 이론을 그 어느 때보다 극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확증하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적색편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멀어져가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낮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은하에서 오는 빛 또한 파장이 길어지면서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색편이 현상입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태초의 한 점에서 폭발하여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즉 더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은하일수록 우리에게서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야 하며 그 빛은 극심한 적색 편의를 보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파장이 길어진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을 넘어 적외선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허블 망원경으로는 관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바로 이 극도로 늘어난 빛, 즉 우주 태초의 흔적을 담은 적외선을 포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나사의 과학자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망원경 자체에서 나오는 미세한 열이 관측을 방해하지 않도록 감지장치를 절대 영도보다 불과 5에서 7도 높은 온도로 냉각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임스 웹은 아주 멀리 떨어진 태초의 우주에 존재했던 고대 은하들로부터 오는 슈퍼 적색편이 된 빛을 성공적으로 감지해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빅뱅 이론이 예측했던 그대로 우주가 정말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팽창해왔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를 인류가 마침내
두 눈으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몇몇 세부 사항이 아니라 빅뱅 우주론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제임스 웹의 관측 데이터가 새로운 질문을 던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초기 우주의 은하들이 훨씬 더 많고 더 성숙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은하가 얼마나 빨리 어떻게 뭉쳐서 형성되는지에 대한 기존의 은하 형성 이론에 큰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빅뱅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 속의 한 조각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완벽한 정답을 가졌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견 앞에서 겸허하게 기존의 지식을 수정하고 더 나은 질문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실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는 제임스 웹 이전에도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1965년에 우연히 발견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 이후 우주 전체에 희미하게 남은 열의 흔적, 즉 태초의 메아리로 불리며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론 물리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야기는 이 지점에서 특히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1960년대 케임브리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젊은 호킹은 블랙홀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를 붙잡은 것은 주변 친구들의 격려와 과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연구에 매진했고 블랙홀의 중심처럼 극도로 물질이 압축된 지점, 즉 특이점에 대한 연구를 우주 전체로 확장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만약 우주가 현재 팽창하고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우주는 점점 더 수축하여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상상할 수 없는 밀도와 온도로 한 점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주의 시작, 즉 빅뱅의 특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필연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훗날 로저 펠로즈 등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정교한 특이점 정리로 발전하며 우주의 시작점이 있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드, 구스, 빌렌켄이라는 3명의 물리학자들이 발표한 BGV 정리는 그야말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들의 증명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우주에 대한 양자역학적 불확실성이라는 허점마저도 파고들며 팽창하는 우주는 반드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시작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관측 천문학과 이론 물리학의 수많은 증거들이 한결같이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우주에는 명백한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처음 빅뱅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이 이론을 지지하던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프레드 호일이라는 천문학자는 우주가 영원하며 시작도 끝도 없다는 정상상태 우주론을 믿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생각이 마치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를 연상시킨다며 혐오감을 드러냈고 이를 조롱하기 위해 빅뱅이라는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조롱하던 그 이름이 이제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위대한 과학이론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 이토록 경이로운 유가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철학과 신앙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경이로운 이미지들은 빅뱅 이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신비로운 우주의 서막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태초의 빛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우주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주의 신비를 탐험하는 저희의 여정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주의 광활함과 같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흥미로운 지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